자, 일단 현대차 그룹 보스턴 다이내믹스 관련된 컨퍼런스 발표 내용을 좀 요약을 해봤어요. 네, JP모건 쪽에서 나왔던 부분인데, 자, 보스턴 다이내믹스 관련돼서 핵심 포인트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나와줬어요. 그래서 이야기 나온 부분을 좀 정리를 해드리면, 사실 아직까지는 뭐 봐야 되겠지만 산업 현장 성능을 희생하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산업 현장에서 성능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희생하고 로봇을 도입해야 되는 이런 게 아니라 양산성 그리고 신뢰성을 위해서 굉장히 최적화돼서 산업 현장 최적화로 설계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심투 리얼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이런 상황에 대한 강화 학습 모델을 통해서 모든 유형의 산업 응용 분야에 즉시 투입이 가능하다. 실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설계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액추에이터를 단순화했다. 액추에이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액추에이터 뭐다? 뭐 관절, 모터 이런 부분들을 다 통틀어서 우리가 액추에이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감속기도 이 안에 들어가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오히려 단순화를 했고 8종에서 2종으로 축소를 했대요. 근데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모든 액추에이터를 누가 공급한다? 현대 모비스가 공급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 부분이 굉장히 저는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가 로봇 발전을 위해서는 기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기술만으로. 기술도 물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기술뿐만 아니라 139개의 제조시설 등을 활용을 해서 새로운 기술을 실제 산업 현장에서 검증을 한다. 그럼 이거는 앞으로 굉장히 다양한 산업에 투영이 될 수 있고 이제는 더 물론 먼 나라 이야기긴 합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긴 하겠지만 로봇을 만들어서 다양한 산업 분야에 판매를 할 수 있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방향성을 좀 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여기서 저는 오늘 LG전자에 좀 하락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 오늘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로봇이 일상 속의 다양한 사람들의 일들을 도와주는 건 동의한다. 하지만 휴머노이드 로봇이 내년부터 가정용 업무를 수행한다는 것은 매우 회의적으로 생각한다. 이건 저 혼자만의 생각입니다. LG는 가정용 로봇에 좀 더 집중을 하고요. 그리고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산업용 휴머노이드에 집중을 하죠. 그러면서 우리는 왜 산업용을 먼저 진입하려고 하는가? 나중에 가정용도 나가긴 하겠지만 산업 현장은 명확히 정의된 업무가 있는 반복이 가능한 환경이기 때문에 우리는 산업 현장에 먼저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RMCA 개소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로봇을 실제 자동차 라인 작업에 맞춰 학습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학습 시스템에 대해서 나중에 그러면 다른 로봇들도 들이고 와서 뭐 로봇을 학습하게 만들 수 있겠죠. 특히 우리나라는 제조업의 강자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학습 현장 데이터를 굉장히 좋아할 만한 빅테크 기업들이 많고 많은 로봇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이 RMCA 관련돼서 좀 시장은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뭐가 나왔냐? 우리가 자동차 공장에 아틀라스를 2.5만 대 투입한다라는 공장의 투입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아틀라스를 연 3만 대까지 생산을 하고 이게 중요해요. 대당 원가를 3만 달러 수준까지 낮추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4천만 원 정도로 낮추겠다라는 거거든요. 지금은 아마 2억이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격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일단 연 35만 개 이상을 생산을 하겠대요. 액추에이터를. 그래서 핵심 부품 내재화를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원가 절감의 효과를 가져갈 수가 있게 되겠다라는 부분이고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근데 아직 날짜는 정확히 나오진 않았어요. 언제라고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이 뭐냐? 정확히 봐야 되는 부분은 현대차 그룹이
현대차, 기아 공장에 아틀라스 25,000대 이상을 투입을 하고요. 미국의 로봇의 핵심 부품인 액추에이터를 연 35만 개 생산할 수 있는 부품 공장을 건립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언제 다 딱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어요. 이게 언제 이렇게 투입된다라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지금은 원가가 2억 정도 되지만 우리가 이렇게 5만 대 이상 생산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면 약 4천만 원에서 4,500만 원까지 가격을 낮춰서 공장 투입해서 규모의 경제를 빠르게 달성할 수 있고 또 나중에 판매까지도 굉장히 수월하게 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봐야 되는 부분이고 그러면 이제 현대차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방향성을 갖고 가고 있구나. 자, 첫 번째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는 산업용 로봇을 집중할 것이다. 두 번째보다 실제 현장에서 현장 검증을 해서 다양한 산업에도 적용되게 만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우리 공장에 2.5만 대를 투입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부품을 내재화해서 가격 경쟁력을 만들어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액추에이터 공장 세운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네 번째는요. RMCA를 세워서 로봇에 대한 학습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곳을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로봇 방향성 현대차가 어떻게 가져가고 있는지 대충 우리가 좀 눈치를 챘으면 여기서 또 이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러면 모비스는 뭐고요? 오토웨버 뭐고요? 글로비스 뭐예요? 아시긴 하실 거지만 이번에 JP모건 컨퍼런스에서 또 이야기를 했어요. 모비스 액추에이터 전체 다 모비스가 맞습니다. 로봇의 핵심 부품인 액추에이터 부품을 다 모비스가 맞고요. 오토웨버 같은 경우에는 로봇에 대한 운영체계 고도화를 가지고 갑니다. 운영하는 쪽이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부죠. 그리고 글로비스는 로봇 생산, 판매, 그리고 물류 쪽을 맡게 됩니다. 로봇을 생산하고 판매를 위한 물류 담당을 맡게 되는 부분이고 다 각자의 롤을 이렇게 가져가게 된다라는 게 현대차 그룹의 청사진, 로드맵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현대차 오늘 주가가 어땠죠? 오늘 주가 많이 빠졌어요. 결국에는 애프터마켓에서 21선까지 밀렸네요. 내일이 정말 중요합니다. 내일이 정말 중요해요. 내일 정말 중요한데 내일 만약에 제가 이때 상승 할까 말까 할 때 58만원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많은 분들에게 좀 말씀드렸어요. 제 이야기를 들으신 분도 있고 못 들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58만원에 대한 가격 라인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현대차에게는 58만원이라는 가격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1월달 그리고 이번에 5월 7일 돌파할 때 그리고 이번에 저가도 그렇기 때문에 이 58만원에 대한 가격 라인이 중요해요. 근데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 58만원 내려가면 이제 현대차 끝납니다. 이 멘트가 아니라 58만원을 지지해주면 단기적으로 빠른 회복력을 보여줄 것이고 58만원에 대한 지지가 이번에 되지 않으면 단기적으로 빠른 회복보다는 조금 더 가격과 기간의 조정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염두를 하자. 그래서 이 부분을 염두를 해 두셔야 된다라고 첫 번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58만원의 가격 라인을 좀 중요하긴 하지만 요즘에는 시장이 페이크를 쓰기도 합니다. 만약에 방송을 보시면서 58만원 그럼 무너지면은 추가 하락 나와 도망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살짝 페이크를 주면서 가는 경우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날 얼마였죠? 57만원 정도. 그러니까 장중에 잘 보셔야 돼요. 종가까지는 항상 요즘에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상승하는 장에는 오히려 종가까지 확인 안 하셔도 돼요. 내가 살 거면 상승하는 날은 안 하셔도 되는데 내가 사지 않으실 거면 고민이 되는 구간이라고 한다면 특히 밀렸을 때 비중 확대 또는 손절 고민하신다면 종가까지는 보셔야 돼요. 시장 좀 빠지는 시장에서. 왜냐? 장 후반부에 들어 올릴 수도 있어요. 물론 장 후반부에 밀릴 수도 있지만 내가 손절했는데 만약에 반등 나오면 그때는
더 열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일단 저는 현대차는 58만 원 밑으로 떨어져서 시간과 가격의 조정이 온다 하더라도 방향성은 우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들의 사업 방향성이 도요타랑 비슷한가 테슬라랑 비슷한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테슬라랑 뭐 많은 분들이 그렇죠. 테슬라 PER이랑 비교를 해봐야 된다. 뭐 시가총액 비교를 해봐야 된다라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비교하기에는 좀 기술적으로도나 아니면 테슬라가 가고 있는 방향성과는 조금은 차이 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완전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도요타와의 사업 방향성을 가고 있는지 테슬라 쪽으로 사업 방향성을 가고 있는지 방향성을 한번 보신다면 저는 조정이 추가적으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우상향 기조는 있을 수 있다. 다만 58만 원 말씀드린 건 우리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니까